정말 이 밥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한국 밥솥만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왜 하필 한국산이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첨단 기술을 접해온 제가 하필 주방 가전제품에 그것도 밥솥에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한국 밥솥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뉴욕의 프리미엄 백화점에서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파리의 유명 셰프들은 앞다투어 이 밥솥을 찾고 있습니다. $400가 넘는 프리미엄 밥솥이 전 세계에서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인기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의 만남, 절실했던 가족의 건강,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적. 모든 것이 한 대의 밥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대의 밥솥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토록 한국의 기술에 열광하는지에 관한 특별한 여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 테크노바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윌슨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20년 넘게 기술업계에서 일해왔죠. 처음 이 길을 선택한 건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아내 사라를 만난 것입니다. 스탠포드 의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지적인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반해버렸죠. 결혼 후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은 딸 에밀리였습니다. 지금 16살인 에밀리는 어머니의 지성과 저의 호기심을 닮아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는 자가 면역질환 진단을 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과 관절통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식단이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라는 이제 하루 종일 피로에 시달리고 때로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에밀리와 함께 과학박물관을 다니며 즐거워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짧은 산책조차 힘겨워합니다. 가족은 제게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이뤄내도 저녁이면 돌아가는 가족이 있어야 그 성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가정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었죠. 에밀리는 점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불안해했고 저 역시 아내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늘 최첨단 기술을 다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의 건강 문제 앞에서는 기술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죠. 수많은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시도해봤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일에만 몰두한 것은 아닐까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는 동안 저는 회사의 성과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요? 의사는 사라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이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에는 서양식 건강식을 시도했습니다. 샐러드, 통곡물빵, 수프 등을 먹여보았지만 사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음식들은 그녀의 위장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죠. 영양사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부드럽게 조리된 따뜻한 음식, 특히 죽이나 부드러운 밥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밥솥으로 현미밥을 지어보았지만 실패였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밥알은 사라의 예민한 위장을 자극했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브랜드의 고급 밥솥도 구입해보았습니다. 분명 백미는 훌륭하게 되었지만 현미나 잡곡은 여전히 딱딱했고 죽을 끓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부장이 한국의 압력밥솥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일본이 밥솥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아닌가요? 하지만 김 부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압력밥솥은 다릅니다.
현미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죽이나 이유식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죠. 무엇보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에서는 밥솥이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겨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압력과 특별한 열 처리 방식으로 현미의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 소화는 훨씬 쉽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따뜻한 밥과 죽이 위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특히 아내의 건강을 위해 저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의 압력밥솥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한국인 동료 김민수 부장을 통해서였죠.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단순한 밥솥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이토록 특별한 의미가 될 줄이야. 김 부장님, 압력밥솥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김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한국 제품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특히 밥솥은 동남아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군요. 미국 내 매장에서는 재고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한국 압력밥솥은 대부분 품절 상태였고 있더라도 배송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새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죠. 한국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네요. 제 말에 김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주방가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팝솥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 역시 미국 프리미엄 가전 매장에서 인기라고 하더군요. 특히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고급 주거단지에서는 한국의 프리미엄 가전이 일종의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주방가전이 화제라고 하네요. 다행히도 김 부장의 도움으로 취소된 예약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한인 직원 모임에 초대받은 것은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밥을 먹는다는 표현 대신 진지를 드신다라고 해요. 식사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담겨 있죠. 한 직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락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회사 근처 한인마트에서 산 반찬들로 도시락을 싸온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사라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발효식품입니다. 연구개발팀의 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죠. 특히 장내 미생물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라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 압력밥솥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개봉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며 살아온 제가 주방가전 앞에서 이렇게 감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솥에 적용된 코팅 기술은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려 1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 개발된 특수 코팅이라고 했죠. 한 달 가까이 매일 사용했지만 내솥은 첫날처럼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정교한 압력 조절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증기배출음은 마치 작은 음악회 같았어요. 단순한 압력밥솥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정밀한 조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압력 제어 시스템에만 수십 개의 국제 특허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고가의 수입산 밥솥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가 30% 가까이 적었던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더운 날씨로 에어컨을 많이 가동했음에도 전체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동료는 자신도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며 반가워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지금 한국 압력밥솥이 품절 대란이에요.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필수 혼수품으로 꼽힌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들른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방장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 도입한 한국산 업소용 압력밥솥 이야기가 나왔죠. 아시안 메뉴가 인기가 많아져서 도입했는데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리조또나 퀴노아 같은 서양 메뉴를 만들 때도 활용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고 고장도 없어서 다른 지점 셰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주말에는 이 제품의 개발 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압력 제어와 열전 도율에 관한 수십 개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 온도 제어 시스템은 여러 글로벌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제품의 세계적인 인기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고급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가전 매장 매니저는 한국 압력밥솥에 재입고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들어온 100대가 예약 고객들에게 전량 판매됐어요. 아시아계 고객들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의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는 영국 출신 셰프 마이클과의 대화는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윌슨 씨는 아직 모르시는군요. 지금 유럽의 미슐랭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한국 주방 가전이 일종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본 제품이 장악하던 프리미엄 주방 가전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마이클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젊은 셰프들은 한국 가전 제품을 요리의 혁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 사이에서는 K-키천 이너베이션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밥솥으로 시작해 진공저온 조리기, 스팀 오븐까지 주방 전체를 한국 브랜드로 교체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런던이나 파리의 신규 오픈 레스토랑을 가보세요. 주방에 한국 프리미엄 가전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을 정도예요. 요리 잡지에도 코리안 스마트 키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일부 레스토랑은 한국 주방기기 풀세팅을 갖췄다는 것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럽 요리 전문가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의 세심한 현지 조사와 피드백 반영, 완벽한 서비스가 프로페셔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제가 일하던 런던의 레스토랑은 5년 전에 구입한 한국 밥솥으로 매일 리조또를 만들고 있어요. 정확한 온도 제어 덕분에 실패가 없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유럽 최대의 요리 커뮤니티 리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주방 가전에 대한 평가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고 특히 전문 셰프들의 상세한 리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평가들이 넘쳐나요. 한국 가전제품은 프로페셔널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한다. 이제 한국 제품 없는 프로. 주방은 상상할 수 없다 같은 찬사들이요. 사실 과거에는 유럽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제품이 프리미엄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력과 실용성이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마이클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품의 디테일이었습니다. 밥솥 바닥의 미세한 돌기들은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뚜껑의 실리콘 패킹은 우주선의 기밀성 테스트 기술을 응용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밥솥에서 나는 멜로디까지 음향 심리학자들과 협업해 개발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 이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는 특별한 수압 공법으로 쌀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익혀냈고 죽을 끓일 때는 마치 전문 요리사가 만든 것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해냈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솥안의 온도와 압력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에 표시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첨단 기술의 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제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출신 개발자들은
자국의 향신료를 넣은 비리아니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에 감탄했죠. 인도 전통 압력솥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비리아니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건 마법 같아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우연이나 트렌드가 아닌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혁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밥솥 하나에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길에 들른 가전마트에서는 한국 압력밥솥 진열대 앞에 늘어선 긴 대기 명단을 보았습니다. 매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일부 고객들은 6개월까지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값비싼 제품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 가족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에밀리는 학교 과학 발표 주제로 압력밥솥의 원리를 선택했을 정도니까요. 실리콘밸리의 기술 전문가로서 저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것은 한국 압력밥솥을 사용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먹던 사라가 어느 날 현미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현미밥을 조금 먹어볼까 해요. 물론 죽보다는 꺼끌하겠지만 요즘은 뭔가 더 든든한 걸 먹고 싶어요. 이 밥솥으로 지은 현미밥은 생각보다 목넘김이 수월하다고 하니 조금씩 도전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사라는 현미밥을 잘 소화했습니다. 죽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현미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 달 뒤 정기검진에서 만난 사라의 주치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반이 눈에 띄게 줄었네요. 혹시 생활 습관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라가 한국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발효식품과 잡곡을 많이 활용하는 한국 음식이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의 소개로 한국의 다른 주방 가전들도 발견하게 되었죠. 특히 김치 냉장고라는 제품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반 냉장고와는 다른 원리로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에밀리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주방가전 리뷰를 보고 있었네요. 이 식품 건조기로 과일칩도 만들 수 있대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에밀리는 방과 후에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보는 게 취미가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밀리가 학교 과학 프로젝트 주제로 압력밥솥의 과학적 원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독특한 주제라고 칭찬하셨어요. 특히 압력과 온도가 음식의 물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흥미롭대요. 과학 시간에 배운 원리들을 실제 생활에서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밥솥 사용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로비에서 마주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정기적인 모임이 되었죠. 인도 가정의 비리아니, 중국식 잡곡밥, 이탈리아의 리조또까지 각자의 문화를 담은 레시피를 공유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밥솥으로 만든 리조또는 정말 특별해요. 이탈리아 출신의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고향 나폴리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식감은 맛보지 못했어요. 특히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게 놀랍죠. 한국의 기술이 세계 각국의 전통 요리를 더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에밀리는 유튜브에서 본 한국 요리를 시도해보고 사라는 자신만의 건강식 레시피를 개발하죠. 저는 그저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보조 역할이지만 이렇게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사라가 다시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죠. 이상하게 이 밥솥으로 만든 음식은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된 것 같아요. 에밀리의 과학 프로젝트 발표 날, 우리 가족은 함께 학교를 찾았습니다.
압력밥솥의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고압 환경에서는 물에 끓는 점이 높아져서 전분의 변성이 더 완벽하게 일어나고 이는 소화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당당하게 발표하는 에밀리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과학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의 프로젝트는 과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어요. 특히 기술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순한 밥솥 하나로 이런 변화가 올 줄이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단순한 끼니, 해결의 장소가 아닌 대화와 웃음이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가 아닐까요? 화려한 기능이나 복잡한 사양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한국의 압력밥솥은 단순한 주방 가전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밥솥에 은은한 멜로디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가전제품이 아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사라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사라의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항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피부 홍반도 거의 사라졌고요. 면역 수치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사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변했어요. 한국 압력밥솥으로 지은 잡곡밥과 죽, 그리고 거기에 맞춘 건강식 덕분인 것 같아요. 의사는 관심이 생겼는지 자세한 식단을 물어보았고 사라는 자신만의 레시피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데요. 다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떨까요? 의사의 제안에 사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구원 시절에 그 지적 호기심이 되살아난 걸까요? 그날 저녁 사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책을 써보려고 해요. 한국 압력밥솥으로 시작하는 자가면역 질환 건강식이라는 주제로요. 오랜만에 보는 사라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사라의 모습은 마치 연구실에서 실험하던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퀴노아와 현미를 섞은 영양밥, 단호박 리조또, 견과류를 넣은 잡곡밥 등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대 영양학의 원리를 접목한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강황, 아마씨, 치아씨드 등을 활용한 레시피도 개발했습니다. 이건 아스파라거스와 시금치를 넣은 그린 수프 리조또예요. 영양학 저널에서 이런 녹색 채소들이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압력밥솥의 정밀한 온도 조절 덕분에 채소의 영양소는 지키면서도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더라고요. 사라의 레시피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이웃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이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특히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라서 좋아요. 한 환자의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압력밥솥의 과학적인 조리 방식과 전통 약선 음식의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라는 책 집필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매일 조금씩 원고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에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전통 지혜의 만남, 그리고 최신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사라가 직접 실험을 통해 각 레시피의 영양학적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옛 동료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죠. 압력밥솥의 고압조리가 식재료의 생리활성 물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책에 포함되면 더 설득력 있겠죠?
최근에는 한국의 식품연구소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라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하네요.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현대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가 그들의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에 한번 가봐요. 어느 날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식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특히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며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새로운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의 밥솥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건강의 회복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사라는 서재에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레시피 노트와 의학 서적,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죠. 노트북 화면에는 제1장 현대인의 자가 면역 질환과 식생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 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네요. 부엌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밥솥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